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도형 세 번째 시간, 도형 마지막 시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도 이렇게 좀 버리고 좀 적게 공부해보고 싶은 느낌이 계속 드실 텐데요. 사실 진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개념을 추리기 전에 중1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존재하는 그 개념들을 모두 일단 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좀 매칭해 가면서 기출문제랑 확인해 가면서 추린 거거든요. 최초에 나왔던 개념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 몇 개를 털어내고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93선인 겁니다. 굉장히 추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NCS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자원 관리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동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 거점이 되는 곳을 어디에 잡지라는 질문을 할 때 요 무게중심이 좀 사용되었었던 사례도 있고요. 뭐 기타 다른 사례도 요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좀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정말 직접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계산해야만 할 수 있는 그냥 계산형 문제로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삼각비는 여러분들이 기본 약속,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아셔야 되는 그런 그냥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좀 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는 공식들도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외우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르고 골라서 나온 개념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보실 수 있잖아요. 자, 볼게요. 일단 개념 적용이 기출된 사례도 역시 좀 문장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냈었죠. A역에서 북쪽으로 4km 이동 후 동쪽으로 3km 이동한 지점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4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3 간다. 그래 놓고선 A에서 다이렉트로 가면은 몇 킬로인가? 뭐 이런 질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요. 시각적 사고로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도형 부분이요. 그러니까 투상도, 입체도형, 회전 문제에서 도형 내부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그러니까 앞단원이랑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준 다음에 전개도를 모았을 때 무슨 도형이 될지는 내가 상상을 하고 그 안에서 최단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같은 질문은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전환되거나 혹은 삼각비를 활용하면 좀 수월한 문제가 되죠. 바로 그런 걸 담고 있는 것. 물론 더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뭐 설계나 생산기술 아마도 근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과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과 중에도 수포자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것들이요. 건설사나 뭐 아니면 뭐 제조업 뭐 이제 플랜트 이런 등등에서 이런 뭐 대각선 길이 구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단거리, 변위, 사인, 코사인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당연하다,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아셔야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개념 60부터 시작이죠. 자, 일단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이 한 꼭지점,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든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그 가운데 점에 쭉 연결하는 거, 가운데 점에 연결하는 것들을 반복하면 나오는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는데요. 사실 얘가 2대1입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한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나머지까지가 2대1이라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요. 굳이 할 필요, 이건 외우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뭘 외우셔야 되느냐?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겁니다. 일단 무게중심은 알파벳 G로 씁니다. 센터 오브 그라비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중력의 중심쯤 되는 느낌인데요.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요 펜만 봐도요. 얘 펜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알아서 펜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멈추면서 딱 가운데가 되고요. 그쯤에서 손가락을 올렸을 때 이 펜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삼각형은 어떻게 하느냐? 삼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연결하면 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좌표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2대1이다, 2대1이다는 알아도 좋겠지만 사실 이건 필기시험에서 낼 부분은 아니고요. 필기시험에서 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무게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서 무게 중심까지 연결을 한 것과 사실은 그리고 무게 중심을 할 때 마주보는 변의 중간까지 원래는 연결하는 거였죠. 그러면 도형이 원래 6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중심까지, 여기서 중심까지, 여기서 중심까지 선을 연결하면 6개가 될 겁니다. 이 6개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넓이는 같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넓이는 같아요. 무게중심이라는 놈은 넓이를 등분해 주는 점이에요 정도를 기억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만드는 법 안 하셔도 됩니다. 무게중심을 만드는 걸 묻지 않을 거예요. 내신 시험이 아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회귀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무게는 6등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좌표를 주었을 때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한다? 이건 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여기 XY 좌표, 여기 XY 좌표, 여기 XY 좌표, 평면 좌표 있잖아요. 거기에서 좌표를 주면 X끼리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이 점이 나옵니다. Y끼리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이 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언제 합리적일 거냐? 뭔가 여기에서 운송을 여기로도 보내고 여기로도 보내고 여기로도 보내야 된다고 할 때 합리적인 점은 저 무게중심에 가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조건이 붙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것 무게중심의 특성 좌표로서 구할 땐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한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연결했을 때의 넓이는 6개 모두 똑같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2대1까지 확장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더 기억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겠습니다. 자,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담고 있죠.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전체 넓이는 몇입니까? 39입니다. 전체 넓이는 39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얘네들은 원래대로면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개에 해당하죠? 2개에 해당합니다. 6개 중 2개, 3분의 1에 해당하니까 39의 3분의 1은 13, 3분의 2는 26이 되겠죠. 나머지는 26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전전 시간대쯤에 나중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걸 얘기할 때까지 정말 마음이 급해져요. 무조건 빨리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우선 저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증명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인 성질에 많이 나오는 숫자 그렇게 해서 딱 2개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요 설명이요. 빗변, 밑변,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각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비스듬한 걸 빗변이라고 하죠. 물론 직각이니까 90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빗변 그리고 밑변, 높이가 있을 텐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십니까?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하면 C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제곱이다인데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겠는 숫자, 전혀 모르겠는 숫자를 우리가 푸는 일은 입사시험에선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이 나온 놈이 있다. 이 놈을 일단 알아는 두는 게 맞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놈이 있다 이겁니다. 일단 요 상황이요.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C제곱이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그리고 사실 확장할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6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실제 값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겁니다. 실제 값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문제를 낼 때 여기다 그리지 말고 요 앞에 여기서 해보죠. 자, 여기 만약에 여기가 16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1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6을 제곱해서 256을 하고 12를 제곱해서 144를 해서 얘네들을 더해주고 그러면은 400 되나요? 400이니까 몇을 제곱하면 400이지? 20이야 라고 해서 여기 20을 구하는 것보다 16과 20이 나오면 비율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12와 16을 4로 약분하면 여긴 4고 여긴 3이거든요. 3대 4대 5. 그래서 4로 약분하면 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3대 4대 5. 이렇게 됩니다. 됐다고요. 자,
그러면 3대 4대 5의 비율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실제로 5는 바로 나온 게 아니라 3이랑 4의 제곱을 더해보니 25가 되고 5의 비율의 자리더라. 근데 4로 약분을 한 거니까 거꾸로 4를 곱하면 20이 되더라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기시험에서는 유일하게 나올 비율인 6개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이거 아닌 거 나왔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사실 여기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욕심은 났는데 좀 드물지만 7, 24, 25랑 9, 40, 41도 사실 있었죠. 근데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우선 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써놓긴 했습니다. 만약 나 이거 너무 쉬워, 나 이거 다 알지, 당연히 알지 하시면 요거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현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90% 이상의 피타고라스 문제는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 4대 5, 6대 8대 10, 5대 12대 13, 80, 50, 1대 1대 루트에 1대 3대 1대 루트 3대 2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6, 80 같은 경우에는 2로 약분하면 3대 4대 5잖아요. 근데 왜 썼느냐?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6대 8대 10 자체가요. 그래서 3대 4대 5랑 6대 8대 10은 같지만 한 번 더 썼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50, 23, 80, 57,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6개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이것과 이것은 비율로 기억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림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그림이 나올 건데요. 1대 1대 루트 다시 한번 해보면 정사각형 있죠.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정삼각형이 한각이 60이잖아요. 반 자르면 여기 30이 되겠죠? 90이고요. 여기 2, 1, 루트 3입니다. 이게 정삼각형 반 자른 거고요. 이게 정사각형 반 자른 겁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문제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88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랐을 때 PQ의 길이는요? 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를 구해달래요. 자, 전체가 7인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전체가 5인데 여긴 2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3대 4대 5. 그래서 PQ의 길이는 5가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뒤에 있는 문제 먼저 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AP와 BP. 이게 AP, BP가 뭐냐면 지금 이 점과 이 점은 결정이 돼 있대요. 점이 결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뭘 해달라는 거냐면 이 점에서 Y축 위를 한번 툭 치고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를 치고 올지, 여기를 치고 올지, 여기를 치고 올지 우린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어쨌든 치고 온 길이가 최단거리여야 된대요. 자, 제가 이렇게 치고 오는 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치고 왔지만 그러지 말고 이거를 요 반대편에다 이렇게 그린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어느 게 짧게 가죠? 당연히 직선으로 찔러가는 게 짧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찍고 온다로 볼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앞에 좌표 배웠던 것처럼 점을 Y축에 대칭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대칭해서 이동을 하고 요 점과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제일 짧은 거리, 요 길이도 제일 짧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로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두 칸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입니다. 두 칸 간 거를 두 칸 저쪽 Y축 옆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길 기점으로 이 길이가 되는데 밑변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네 칸. 자, 높이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세 칸입니다. 3대 4대 몇이라고요? 그래서 5가 되죠. 그러니까 AP, BP의 최소값은 5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질문하려고 할 거고 여기에 비용이나 시간 같은 개념을 넣어서 실제 어떤 뭔가 업무적인 느낌의 문제를 살려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용 범주가 넓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는 거 하나와 두 번째로는 많이 나오는 비율은 정해져 있다. 그건 외우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더 넓혀서 직각이 되는 거 말고 예각이 되거나 둔각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론은 있어요. 원래 이런 이론은 있습니다. 이걸 물어볼 거냐? 아니요. 이건 절대 안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을 얘기할 때는 이 둔각과 예각은 원래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개념에 같이 담아는 놨습니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고요. 그냥 가볍게 이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직각, 이 길이의 제곱이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 길이의 제곱이 더 커지면 더 벌어질 테니까 둔각이 될 거고 저 길이의 제곱이 작아지면 줄어드니까 예각이 될 거야 라는 설명을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라는 거죠. 참고만 하시라 이겁니다. 우린 직각삼각형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또 파생된 삼각비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긴 약속이고요. 약속은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사인이라는 것, 코사인이라는 것, 탄젠트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증명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게 그냥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단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문제에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이걸 사인, 이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데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타깃이 되는 각도가 써 있으면요. 그 타깃이 되는 각도는 뒤쪽에 90도를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사인 A, 사인 B, 코사인 A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일단 빗변, 높이, 밑변이라는 그 기준은 그 타깃이 되는 각도가 내 앞에 있고 뒤에 90도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 상태에서 사인은 S로 시작하죠. 사인은 S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외우시기 좋으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고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S, T, C 저 순서로 외우시면 좋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약속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어디 분의 어디래라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일단 지금 A 기준으로 보기에 좋은 그림인데요. 여기 C 기준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C를 기준으로 질문하게 되면 이 각을 기점으로 90도가 뒤에 놓여져야 되니까 그림은 C, B, A 형태로 놓고 문제를 다시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 예시로 코사인 C라고 해놨는데요. 코사인 C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읽어주는 걸 B분의 A라고 한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비는 외우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여러분들 책에 있을 텐데요. 그럼 이 값을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이 값을 외우시진 않아도 됩니다. 이 표를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대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냐고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이 30도, 45도, 60도의 값 있죠? 그건 이거 보고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인 45. 제가 앞에서 요 도형과 요 도형의 비율 1대 1대 루트 2와 2대 1대 루트 3. 여기 2가 빠졌네요. 1대 1대 루트 2와 2대 1대 루트 3은 왜 이 그림으로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쓸 거거든요. 자, 탄젠트가 뭐였죠? T자, 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45는 1분의 1이래요. 실제로 위에 표를 보면 탄젠트 45는 1분의 1, 1입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난 필요하다면 도형을 떠올려서 찾을 수 있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60을 보죠.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60이요. 자, 그러면 여기 60 있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C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표보다는 요걸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금 여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 삼각형 파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인은 어디분의 어디인지, 코사인은 어디분의 어디인지, 탄젠트는 어디분의 어디인지 외우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걸 보는 법을 익혔다면 이 도형을 그려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체크하세요.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길 거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단 사인으로서의 개념으로, 탄젠트로서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죠. 당장 놓여진 것만으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는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올 건 바로 요 도형이 될 겁니다. 이 두 개 도형이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형태입니다. 자, 기초 수학 93선의 89번 문제 볼게요. 저도 모르게 저걸 읽었는데 사실 89번 보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여기 이미 90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다음 삼각형이라고 해도 돼요. sin A와 탄젠트 B를 곱한 걸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sin A와 탄젠트 B를 곱해달라. 자, 지금 여기 보면요. sin A, 여기 빗변분의 높이인데 문제는 밑변이 없습니다. 밑변도 구해야 돼요. 우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3으로 약분할게요. 여기는 3으로. 3, 3은 9, 3, 5, 15. 3이랑 5네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많이 나오는 비율. 3대 4대 5요. 3대 4대 5. 3대 4대 5. 여기를 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강조할게요. 지금 요 단원의 이름, 저 앞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삼각 값입니까? 아니죠. 삼각 비입니다. 값과 비는 뭐가 다를까요? 값은 결정된 거고요. 비율이라는 건 걔 진짜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죠.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실제 값이 몇이든지 간에 비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형이 크든 작든 비율은 똑같은 비율이라면 똑같은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비율만 일정하다면, 지금 3대 4대 5의 비율이기 때문에 굳이 9, 15, 12로 하지 않고 3대 4대 5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sin A는 빗변분의 높이, sin A는 5분의 빗변이 5, 높이가 3입니다. 5분의 3이고요. 탄젠트 B요. 자, 탄젠트 B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달래요. 탄젠트 B는 여길 기점으로는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죠? 그죠? 이 B 기점으로, 왜냐하면 B를 기점으로 B 뒤에 90도가 있어야 되니까 B 뒤에 C가 있고 여기 A가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B는 BC분의 CA입니다. 그래서 BC는 3, CA는 4, 3분의 4. 그래서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는 거죠. 이걸 물어본 겁니다. 3이랑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념 63,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도움이 될 만한 공식들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사실 어느 것 하나 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최소한 난 이게 너무 많아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런 것들이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같이 뭔가 대각선의 길이, 뭔가 공식을 통해서 다음에 나올 만한 것들, 루트가 들어가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사각형은 1대 1대 루트 2라고 했죠. 그래서 한 변에 루트 2배를 한 것. 처음부터 기억해 두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육면체인데요. 정육면체는 이제 공간으로서 가로지르거든요.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1대 1대 1이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요. 1대 1대 1일 때는 대각선이 루트 3a라고 되어 있는 이것. 외우시면 좋겠죠. 실제로 매번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원래 이 대각선의 길이 구하려면은 요 바닥의 대각선의 길을 구해요. 그럼 이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리고 다시 높이가 1이죠. 그럼 다시 또 루트 2랑 1로 피타고라스로 또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정육면체는 원래 한 변에 루트 3배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플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삼각형.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도형이었을 텐데 이 정삼각형의 길이 비율 2대 1대 루트 3. 자, 2, 1, 루트 3.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많이 나오는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2대 1대 루트 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넓이, 높이는 결국 2대 1대 루트 3으로 이게 A면 여기가 절반의 비율이니까 2분의 A가 되고 다시 2분의 A에 루트 3배를 해서 2분의 루트 3A가 나온 거고요. 넓이는 다시 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겁니다.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우면 좀 유용할 공식들이 다 두 번째에 써 있죠. 당연히 다른 걸로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라는 특성상 저런 걸 한 번이라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몇 개 안 되는 것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좀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풀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중학교 때는 이거 배울 때 저 공식을 외운 사람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내놨었죠. 교과서에서. 자, 그리고 정사면체요. 정사면체는 여기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4개 있는 정사면체인데요. 정사면체에 높이든 부피든 당장 어떻게 구할지 떠오르지 않을 분들한테는 그냥 바로 외우는 것만한 게 없겠죠. 그래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질문, 높이를 구하는 질문 할까? 물론 저는 좀 반신반의합니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분석했었던 기출문제에 정사면체의 높이랑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정사면체는 전개도로 나왔죠. 하지만 여기까지 알아둔다면 질문이 하나로 나왔을 때 굉장히 시간을 아끼겠죠. 그래서 이 공식도 좀 외우시면 어떨까? 실제로는 전개도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일단 외우면 좀 유용할 거다. 그래서 이 개념에 좀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기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명확하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좀 유용한 공식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번 파트에서.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나오는 비율 외우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약속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같이 파생되는 그 도형 삼각형 두 개 있죠. 1대 1대 루트 2와 2대 1대 루트 3. 그것까지 머릿속에 있으면 일단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간 겁니다.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세 개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들을 같이 넣어서 이번 시간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